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짝꿍 어디 가셨어요? 글쎄요, 짝꿍이 안 와 있네요. 지금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방송국에 오시는 길에 교통 상황이 이 월요일에 교통 도로 상황은 가끔 사고 나고 막 이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데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전화로 급히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박수현입니다. 현장 리포터처럼 나와 있습니다. 현장 리포터처럼. 오시는 길에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렵게 돼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한 분은 스튜디오, 한 분은 전화 연결로. 이원 생중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여의도 9호선 셋강역 가장 저 구석에 지금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좀 지하철 잡음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성 있게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의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교수님. 예,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사법부 존중 없는 민주당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사법부 존중 없는 민주당 하한가. 박수현 의원님. 예, 저는 친윤 쿠데타 제2의 계엄 하한가입니다. 친윤 쿠데타 제2의 계엄 하한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주말 사이에 돌아간 상황은 뭐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도 다 국민들이 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요 두 분하고 속사정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닥 부제 속사정이 궁금하다. 뭐 그 당의 속사정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 하한가부터 가는 겁니다. 아니죠. 박수현 의원님 하한가부터 가는 겁니다. 네. 쌍권 지도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기습 작전을 한밤에 벌였나?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한덕수 후보여야지만 대선에서 좀 그래도 경쟁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 판단했다. 그게 표면적 이유인데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것을 했겠는가? 저는 더한 속사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밖에서 보시는 박수현 의원님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보다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도 김근식 교수가 스튜디오에 있는 게 그 속사정의 상징적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하한가로 친윤 쿠데타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다 이랬지만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무슨 경쟁력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명분에 불과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윤석열의 쿠데타의 그림자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낙점한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한 그런 그 국민의힘 내부의 정당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한덕수의 9일간의 꿈이 일일천하 하루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이 낙점한 후보를 계속 세우기 위한 내란의 지속이고 쿠데타의 연속이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어쨌든 일단은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에 의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 아마 한덕수 후보를 세워놔야 당권을 잡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가장 만만하게 자기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지난 주말의 일일천하 쿠데타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낙점했고 거기에 당권파가 합류하면서 한덕수 후보를 그렇게 끝까지 무리하게 좀 옹립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 근데 박 의원님 김문수 후보로 정해진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다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글 올렸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더 정확해진 거잖아요. 왜요? 왜 파면 38일이나 된 전직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가 그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렇게 메시지를 냈을까요? 이것은 이번 대선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러면 김문수가 됐는데 거기서 한덕수를 또 얘기하겠습니까? 빨리 숟가락을 얹고 타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차기 당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그런 입장을 낸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박수현 의원이 본 속사정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김근식 교수님이 보는 속사정, 왜 이런 무리한 한밤의 기습작전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른바 쌍권 지도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지도부 생각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이제 감정에 이제 촉발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와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선명하게 내세움으로써 사실은 지지표를 모아서 당선이 됐고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당선이 되자마자 쌍권 지도부는 빨리 단일화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미루게 되니까 저는 그 양측 사이에 좀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것은 우리 당의 지도부와 이 김문수 후보와의 그전에 인간적 교감이나 친밀감이 우리가 같이 당 생활했던 사람처럼 가깝게 지내진 격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입당한 게 그렇죠. 4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근식이 아무리 당의 비주류라도 당내 의원들하고는 다 안면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대화가 됩니다. 그럼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바깥에 있었고 자유통일당 있었고 뭐 또 그 다 밖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친밀감과 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이 한번 상하니까 저는 막가파식으로 둘 다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감정이 그렇게 되거든요. 감정이란 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박수현 의원이 바깥에서 잘 정리했습니다만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당권에 대한 대선 이후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한덕수 추대를 했던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박수영 의원 아닙니까? 박수영 의원이 연판장을 주도해서 뭐 4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윤 지도부와 친윤의 기득권에 있었던 분들이 대선 이후에 당권을 생각해서는 한덕수를 옹립해서 한덕수를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러한 무리한 야방 쿠데타를 생각할 수가 없죠. 김문수 후보로는 당권 잡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만만하게 보고 한덕수랑 단일화시키면 될 거라고 했는데 버티는 거 보니까 후보 선출된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맘대로 안 움직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생각하고 연애를 해봤더니 연애해보니까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세진 거죠. 세진 거다. 혹시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쌍권 지도부가 한밤에 무리하게 한 건 자유통일당의 당이 속된 말로 먹힐까봐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이런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 야밤의 쿠데타를 이제 일종의 미화라도 시키려고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정당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갔을 때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에 우리 당을 헌납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랬다면 그건 당 지도부나 친윤들이 그 주장을 거다? 당연히 주장을 했죠. 그러면 저도 그 동의를 하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난 야밤의 쿠데타는 그 감정의 골 싸움이 너무 컸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했는데 도저히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과 김근식 교수님 두 분의 공통점은 결국 대선 그 이후 당권 싸움이 주된 거 아니었겠느냐. 공통점을 찾자면 그거네요. 자, 두 번째 궁금한 속사정. 그래요. 좀 한밤에 뭐 기습작전처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중에 있었던 그 당원들 투표 결과 보면 단일화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단 말입니다. 80%가 넘었어요. 그때 얘기하는 단일화는 아마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다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막상 토요일 밤에 당원들 여론조사 돌린 거 뚜껑 열어보니까 한덕수로의 교체에 반대한다가 이겼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웠어요. 김문수 후보 캠프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김 교수님. 근데 이건 수치상에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했던 단일화 필요하냐 그리고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 당원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샘플이었죠. 네, 샘플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 지도부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우리 송파병의 당직자 물어봤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그때 80몇 %라는 것은 전체 당원들한테 보낸 ARS 전화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샘플링해서 선별해서 보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비율로는 80몇 %라고 합니다만 숫자로는요. 정확히 제가 볼 때 대부분 유사하게 그 지난 전당대 후보 선출 때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찬성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80%라고 하지만
75만 명 정도 되는 전체 책임당원 중에서 그때 전당대 때는 50% 정도의 투표였거든요. 네. 그중에 김문수 후보가 절반 이상을 좀 받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사람이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분 중에서도 약간 빠져나왔죠. 그러면 지난 주중에 나왔던 그 80% 압도적인 것이 오히려 그게 왜곡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투표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전 당원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온 국민 다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샘플링이잖아요. 전 당원을 다 보내서 20%라면 모르는데 네. 그중에 일부를 보내 샘플링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샘플링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왜곡된 게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중에 그 찬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로의 한덕수로의 교체 부결이 높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때는 전 당원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요. 네, 전 당원 토요일은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그래도 과반에 가까운 당원들이 있습니다. 예. 과반에 육박하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돼 있고 격앙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전화를 받고 다 반대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의 라방이 그럼 유효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방은 없었습니다. 라방은 그 연휴 기간에 한 번 했었는데요. 그 라방이 아니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책임 당원들은 다 결집을 한꺼번에 다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뽑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생겼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합치다 보면 당연히 과반 훨씬 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뭐 김근식 교수가 분석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네.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는 되게 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의 설문 형식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무리 뭐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것도 좋고 하지만 부끄러운 거죠. 아니 새벽에 1시간만 딸랑 그 등록 시간을 주고 32개의 서류를 갖추어서 유일하게 한덕수만을 위한 등록을 창구를 열어놓은 국민의힘의 정당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제가 아까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지했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당비내는 당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쌍권 지도부의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이 감정을 건드린 그런 어떤 무리수가 너무 심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쟁점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 좀 짚어봤고요. 못다한 이야기 댓글쇼로 넘기면서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하한가도 좀 본방송 중에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존중 없는 민주당 이러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네,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우리 당 문제로 시끄러워서 좀 뉴스에서 좀 비껴져 있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에서 지금 사법부의 지난번에 그 파기환송 이후로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에 온갖 재판부에 대해서 막말 그리고 사법부의 이 독립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특검을 하겠다고도 하고 청문회 지금 개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안을 지금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사법부의 독립마저 해치는 민주당의 행포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이 엉망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입법부를 지금 거대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제1당에다가 행정부까지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만약에 사법부까지 저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한다고 하면 다 혼을 내겠다고 기세를 올려버리면 입법행정사법부 3권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충분한 저는 위험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카드 쓸 거라고 보십니까? 쓰지 못하겠죠. 탄핵은 못 쓰겠죠. 당연히 쓰면은 뭐 제가 볼 때 후폭풍이 클 텐데 탄핵을 꺼내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법부에 대한 제가 볼 때 압박이고 협박이죠. 자, 박수현 의원님 답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일상적인 반응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 법관회의가 소집이 돼서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것마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둔 이미 국민의 참정권이 가동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찬탈해간 이런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법원이 일으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해서 따져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법 질서를 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가 그것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렇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 내부의 자정을 지켜보겠다고. 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의 사법부 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일종의 계속되는 이 계엄 사태의 유지,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러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이야기할 때 사법부에 대한 독립은요,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에 존중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판단에 이중잣대를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저 말씀하실 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8대0 전원 만장일치 파면은 그러면 뭡니까? 그걸 존중하니까 다 이렇게 지금 대선도 치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2심에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도 이재명 대표 무죄 났었잖아요. 그건 그때는 내버려두고 이제 대법 가서 파기환송한다고 하니까 이건 사법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생방송 시간이 다 돼버려서 그분과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